자, 어제 저희가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조금 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 형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샘플도 좀 보여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샘플을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샘플 있죠? 네,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네,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제 이가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질문을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샘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나레이션이 조금 문어체로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점. 네. 네. 그 차이점은 제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상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뭐냐면 원고 우리가 그 줄로 된 원고 있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류의 원고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설계자가 그냥 이렇게 약간 바꿔주는 정도로, 예, 가공을 하는 정도로 뭐 보통 튜토리얼 형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 예, 그래서 그것들은 설계자가 약간 구어체로 바꾸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무어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 형태로 되는 것들, 말글 형태로 되는 것들은 뭐냐면 어, 실제적으로 강사분이 미리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요. 그것들을 녹취를 하고, 예, 그 녹취된 것들을 스토리보드에 반영한다. 녹취록의 어떤 스크립트 있죠. 내용들을, 예, 스토리보드에 반영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 제작 방법에 따라서, 예, 그렇게, 예, 뭐, 스토리보드 제작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실습 했던 부분이 공통 부분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 처음에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획안에 있는 내용을 스토리보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차시명, 스토리보드 표지에 있는 차시명 적용하는 것들, 예,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차시명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명도 또 적용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흐름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획안하고 그것들을 스토리보드로 만드는 거, 요것들을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실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스토리보드 작성할 때 그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이제 슬라이드들을 계속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이후에. 그게 세팅이 제대로 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좀 매를 먹습니다. 일일이 이게 오타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걸 일일이 수정을 해야 돼요. 100개 슬라이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초기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 제가 샘플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반영이 안 된 스토리보드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과정명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정명과 차시명 반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차시명들 반영하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습을은 반영하고, 현재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각각의 학습 주제 몇 주제 정도 어떤 주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그 부분들 이해를 하고 계실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들은 원고를 보시고요. 자, 학습 주제가 있어요. 학습 주제. 그러면 학습 주제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요 위에도 학습 주제라는 게 있네요. 그죠? 요 부분들을 수정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원고에 보시면 제가 원고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주제 하시는 분들은 학습 주제가 ISD 개념과 기본 절차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학습 주제 여기다가 대체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레이터 여기 된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1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으면 이게 간지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개발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있어서 학습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면 그 학습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레이션, 그러니까 성우들이 나레이션 하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네, 나레이터가 그러니까 성우가 네, 이런 그 학습 주제를 한번 읽어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 요 뒷부분이에요. 학습 주제라는 게 있죠. 학습 주제가 있는데,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고요. 자, 바꿔주시고,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고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원고가 있으면, 어, 자, 원고가 있으면, 우리가 요게 이제 나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문장 정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 페이지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컨텐츠에서 보통 뭐, 맞춤말, 뭐뭐 한다, 뭐 이런 류의 나레이션을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시죠? 네, 온라인 컨텐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임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이렇게 높임말 합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합니다. 네. 여기 일단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나레이션에 우리 원고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들을 이런 나레이션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요거는 샘플로 이제 이렇게 해놨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요걸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주시고 요 나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내용 있죠. 화면 내용을 여기다가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1주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ISD의 개념과 기본 절차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위에도 ISD의 개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 절차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하위 위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 이런 컨텐츠는 이렇게 위계가 분명해요. 위계가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책 보셔도 아시잖아요. 보통 이제 뭐 장이란 게 있고 절이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화면에다가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연습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어떤 그 위계에 대한 규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들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이게 1주제죠. 1주제인데 그 하위는 요렇게 구성을 했네요. 그죠? 네,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렇게. 스트레스의 원인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위 그 제목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요. 원래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 아시죠? 프로토타입에서 결정을 해요. 프로토타입 설계자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리고 그 밑아래에 있는 하위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자를 갖다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설계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정할 건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네,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그 기본 지식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
ISD 개념이다. 번호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럼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네. 그 아래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또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또 이 주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일반적 절차다. 일반적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또 뭐 하위에다가, 네, 하위에다가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위계를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면 위기가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여기는 반괄호 1 정도까지, 그죠? 여기는 뭐 동그라미 1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하위 그런 어떤 분리 위계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설계하실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반괄호까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위계를 썼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는 상태로 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약간 통일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권하는 거는 하위 주제를 쓸 때 보통 한 요 정도 수준, 한 반괄호 수준 요 정도 수준 위계를 쓰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연습하실 때는 한번 이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위계 부분을 이렇게 구성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설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좀 뭐 궁금증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화면 설계 부분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딱 봤을 땐 이것은 제가 작업을 해야 될 스토리보드예요. 그죠? 스토리보드고, 우리가 또 이런 제가 이렇게 어떤 도식 같은 걸 제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참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파일을 2개를 써요. 화면이 좀 좁긴 하지만 파일을 2개를 씁니다. 여기 파일을 해서 복사를 해서 써요. 복사를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해야 될 보드예요. 작업을 해야 될 보드. 그러니까 뒤에 거는 사실 이제 별 볼 일이 없어. 별 일이 없어요. 자, 볼 일이 없고, 볼 일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이제 요런 그 도식들 있잖아요. 도식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써요. 도형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쓰고 텍스트 바꿔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그 도식들은 바꿔서 쓰면 된다. 이렇게. 요 도형 쓰고 싶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용도로 2개를 열어놓고 씁니다, 저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2개를 저는 열어놓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요 나레이션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장표를 복사를 해서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 하나 그냥 구성하고요.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체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 이 나레이션 가지고요. 화면 하나 구성을 끝내요. 끝내고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요거 하나 끝내고 화면 구성 끝내고 또 다음 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선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멀티플레이가 잘 안 돼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장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붙여넣기 하고 네, 요것을 끊어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저희 흔히 뿌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요걸 갖다가 나레이션 있잖아요. 원고 내용 있잖아요. 요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일괄적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초반 작업. 그래서 이 주제 두 번째 주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복사를 해서 이 바꾸죠. 이렇게 이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절차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레이션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지금 사실 조금 위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위계가 엄청 복잡한 원고들이 있어요. 원고들이 있으면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위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위계 정리. 제가 하면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러면 이게 이게 이 하위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같이 원고 검토가 되더라고요. 원고 검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위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원고 작성하시는 분들이요, 교수님들이 이 그러니까 위계를 정확하게 작성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분리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은데, 이건 뭐 예를 반괄호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는 괜찮은데, 이분들도 원고 작성을 하시다 보면요, 위계가 막 꼬여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리 작업을 하면서요, 위계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게. 그래서, 업무하시는 방식은 조금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같이 멀티플레이를 잘 못하면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 마무리 짓고, 그죠? 다음 거 해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신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정해진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정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높임어로 네, 높임말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일단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교수 체제 설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장 있죠. 문장 구성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교수 체제 설계라고 합니다라는 이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어떤 뭐 예를 들면 사례에 대한 소개도 아니고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개념에 대한 건지 뭐 사례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념과 관련된 것을 설명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될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런 것들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써도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수 체제 설계라는 것을 잠시만요. 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네, 도형을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용어고 그 다음에 이게 세부적인 의미다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화면 그 구조화라는 부분들, 교수 설계라는 부분들 자체는 이게 정답이란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향점은 필요해요. 지향점. 네, 그건 뭐냐면 일단 통일성을 가져가야 돼요. 통일성. 예를 들어 1차 시에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2차 시에도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3차 시에도 개념은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 통일성을 가져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네. 프로토타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습도요, 지금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가 없어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도식 요것만 이게 제공을 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일단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주시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 이 나레이션에 맞춰서 이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는 작업을 화면 구조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오늘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 디자이너